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 또 환자 보느라고 너무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좀 요즘 방송을 좀 뜸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커피 살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커피를 고르시죠? 자,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건 요즘 다 상식이죠. 좋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고 커피가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것. 제가 너는 커피 어떻게 마시니라는 제 에피소드에서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그러면 어떤 커피를 골라야 되는가? 자, 여러분 커피를 고를 때 뭘 보죠? 자, 커피 매니아들은 다 알죠. 커피 보통 하면은 어떻게 로스팅을 했냐에 따라서 라이트 로스트가 있고 미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새카만 거 있죠. 프렌치 로스트라고 보통 다크 로스트라고 하는데 아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프렌치 로스트라고 그래요. 프렌치 로스트가 제일 시커먼 거고 또 프렌치 로스트와 그 미디움의 그 약간 중간에 있는 거 그걸 요즘 시티 로스트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커피 매니아들은 커피의 등급은 라이트, 미디움, 그 다음에 시티, 프렌치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을 제가 발견을 해서 이 논문이 또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고광석 교수님이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일반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하고 좀 틀려요. 제가 이번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이분의 그 연구에 집중하는 분야가 뭐냐면은 음식이 질병의 병태생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병태생리, 패소피지올로지.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병을 일으키는 기전이 있거든. 그거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약물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음식물이 그러한 그 병태생리, 병을 일으키는 그 기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걸 연구하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분을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내심 반가웠습니다. 저하고 관심 분야가 상당히 비슷하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뉴트리언스라는 그런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분이 뭘 조사했냐면은 커피를 갖다가 로스팅하는 그 레벨 4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로스팅했냐에 따라서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세포 시험관 실험이 아니고 살아있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한테 그 커피를 투여하고 이 4가지 그 엑스트랙트를 쥐한테 열흘간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간을 적출해서 거기에서 각종 염증 마커들을 봤는데 이 커피를 열흘간 먹이고 나서 어떤 주사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쥐입니다. 이게 C57 블랙 6 마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자, 이 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 자, 열흘간 그 커피 엑스트랙트를 준 다음에 주사를 놨어요. 그래서 LPS라는 주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이거 아주 한마디로 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septic shock, 음성 그런 균이 들어왔을 때 septic shock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사망하죠. 왜 사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LPS,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가 우리 이뮨 시스템을 다 그냥 활성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요. 그 폭풍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한테 열흘간 다양한 로스팅 레벨의 커피 엑스트랙트를 준 다음에 그걸 이제 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간 커피 엑스트랙트 치료를 한 다음에 이 주사를 준 거예요. 복강에 대해서 주사를 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septic shock에 빠진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실험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커피의 효능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예, LPS. 아주 쥐한테 septic shock을 일으켜버렸어. 근데 그 전에 쥐들한테 열흘 동안 커피를 먹인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하루에 커피를 한 1.5리터 정도를 먹은 셈이에요. 제가 한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를 아침에 4잔 마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디캐프로 한 5개를 먹으니까 한 컵 하나가 250cc니까 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 그 정도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오늘 이 커피에 대한 얘기를 이 논문을 분석하기 앞서서 좀 몇 가지 기초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 커피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항산화제. 그게 바로 클로로제닉 애시드다. 클로로란 말은 그린 녹색이란 뜻이죠. 자, 이 커피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볶기 전에 이 커피를 보면은 커피빈이 어때요? 녹색을 띠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속에 바로 클로로제닉 애시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항산화제예요. 그런데 커피를 이 볶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 유익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클로로제닉 애시드가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08년도인가요? 거기서 나온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커피를 볶는 그 방법에 의해서 처음에 커피빈 아주 볶지 않았을 때는
클로제닉 애시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커피를 라이트 로스트만 해도 벌써 절반이 감소하고 미디움 더 감소되고 시티 로스트나 혹은 프렌치 로스트를 하게 되면 거의 클로제닉이 다 없어질 정도로 이 로스팅이 굉장히 그 과정에서 이 클로제닉 애시드를 없앤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수님의 가설은 뭐냐? 이분은 이제 쥐한테 뭐 라이트 로스트, 뭐 미디움, 뭐 시티, 프렌치 이 네 가지를 줬는데 만약에 클로제닉 애시드 이런 그 항산화제가 라이트 로스트에 제일 많겠죠. 그게 사실이라면은 항염 작용, 소염 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정말 가장 잘 하는 그런 물질이라면은 당연히 라이트 로스트를 받은 그 치료받은 그룹의 쥐가 그러한 septic shock이 왔을 때 그런 염증 마커들, 예를 들어서 간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현미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염증이 얼마나 있는가, 간 괴사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그것이 덜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 진짜 쥐에다가 이러한 그 septic shock을 일으키는 LPS 주사를 하고 그리고 이 쥐에서 간을 적출해가지고 현미경 쪽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자, 이걸 보세요. 자, 이거는 컨트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간 조직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지금 정상 컨트롤이죠.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는 게 이게 바로 포럴 베인,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 문맥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간으로 이제 그 블러드가 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간 문맥 동맥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여기는 세포가 보이면 안 돼. 이 혈관이 벽이 튼튼할 때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깨끗한데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게 LPS 이제 그 독소를 주입한 거지. 커피를 처리하지 않은 쥐한테 LPS septic shock을 일으키는 걸 줬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까마 화살표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약간 뭐가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게 있죠. 세포들이 마치 떡이 돼 있는 것이 융합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간 세포가 괴사된 바로 그 흔적이 보이고 또 여기 간 문맥 여기 포럴 베인을 보면은 이 루멘 여기 보면 요 안에 세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혈관이 파괴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vascular invas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혈관벽을 뚫고 여기 각종 염증 세포들이 혈관 안에서 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컨트롤은 깨끗한데 라이트하고 프렌치 로스트 커피를 이제 커피만 처리한 이제 그 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해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 커피를 처리한 다음에 LPS로 septic shock을 일으킨 쥐들은 어떻게 했냐?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라이트 로스트 플러스 LPS 이게 뭐냐? 그 라이트 로스트 그 엑스트랙트 그거를 먹인 그 커피를 먹인 그 쥐에게서 LPS 주사를 했더니 자, 보세요. 이런 게 안 보이죠. 벌써 간이 깨끗하잖아. 보호가 됐다는 거야. 그다음에 미디움 로스트도 비교적 깨끗해. 거의 차이가 없어. 여기 보세요. 프렌치 로스트 어떻게 됐죠? 거의 비슷하죠. 이 두 개가 거의 두 개가 비슷해.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약간 세포가 보이거든. 혈관벽을 뚫고 벌써 들어갔고 여기 보면 간 괴사 조직이 보인다 이 말이야. 자, 프렌치 로스트에서 벌써 아까 제가 얘기했죠. 커피를 완전히 프렌치로 새까맣게 태워버리게 되면 클로제닉 애시드가 거의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프렌치 로스트를 그러니까 그 다크 로스트 커피를 먹은 쥐들은 이 LPS, septic shock, LPS로 septic shock을 일으켰을 때 간 조직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야, 보통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보고 염증 마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논문의 강점은 직접 살아있는 쥐를 대상으로 그 조직을 적출해 가지고 이 세포 병리학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 논문의 아주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논문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시티 로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염증 소견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교수님이 그 엑스트랙트에서는 이거는 멘션을 안 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에 비해서 여기 약간의 염증 소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티 로스트가 프렌치보다는 덜 태운 거거든. 효과가 있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보약 같은 커피를 고르는 기준이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떤 커피를 먹는 게 좋습니까? 덜 태운 걸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요 커피를 살 때 라이트 로스트밖에 안 사요. 가끔 미디움도 사는데 미디움 이상은 안 넘어가. 제가 한때 다크를 좀 좋아했는데 커피를 많이 태우는 과정에서 그 몸에 좋은 항산화제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논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셨죠? 커피를 태우는 정도에 따라서 커피가 우리 몸의 간을 보호하는 그 효과, 그것도 septic shock이 일어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왜 무섭죠? 일부 환자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걸리면 거의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엄청난 septic shock에 빠진 이 쥐들을 이 커피가
간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렌치 로스트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뭐 이 논문 하나만 놓고 우리가 그러면 프렌치 로스트 먹으면 안 되나? 그건 아니죠. 저는 주로 그 라이트 아니면 미디움을 주로 하고 가끔 뭐 다크 로스트도 왜냐면 커피는 기호 식품이잖아요. 뭐 그거 한번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평소에 간이 안 좋거나 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커피를 고른다면은 라이트 로스트를 고르는 게 그래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보약 같은 커피를 제가 하나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한번 제 방식대로 로스팅을 해서 클로제닉 에시드를 최대한 보존하고 거기에 있는 나쁜 물질은 줄이고 좋은 거는 극대화해서 정말 커피 한 잔을 먹고 몸이 젊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혹시 압니까? 2, 3년 내로 올지. 예. 제가 유기화학 연구실에 하나만 있으면은 그런 걸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필요한 모든 분석 장비가 있고 그리고 세포 배양 그런 모든 장비가 있다면은 한번 제가 실험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